지금 지하철 또는 버스 안에 계신다면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세요. 휴대폰을 통해서 투자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만약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일주일, 6개월, 1년. 그렇다면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재미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실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많은 고수와 전문가들은 투자는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외 증시 및 시황을 체크하고 차트를 매번 분석해도 우리는 투자에서 승리하기보다는 비참하게 포식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투자 경제학자이며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테리 버넘은 우리 인간은 도마뱀의 뇌라는 원시시대에 적합하게 진화된 뇌 때문에 투자에서 매우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투자하는 족족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2005년에 출간되어 20년째 읽히는 투자의 복음서이자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에서는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된 본능적인 뇌에서 벗어나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으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1만 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이벤트에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 첫 번째, 감정을 멀리하라. 미 캘리포니아 대학의 테런스 오딘 교수는 일반 투자자 1만 명의 실제 거래 중에서 한 종목을 매도하고 며칠 만에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형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매도한 주식의 수익률과 매수한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1년 동안 매수한 주식의 수익률은 매도한 주식의 수익률보다 평균 3.3% 낮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시기에 흥분해서 매수하고 또 잘못된 시기에 비판해서 매도를 한 것이며, 오르는 주식은 팔아버리고 떨어지는 주식을 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연구에 참가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나쁜 투자를 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45% 더 빈번하게 거래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남성들의 잦은 거래가 여성들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좋은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없이 종목 선택은 남성과 여성 똑같이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은 더 빈번한 거래 횟수 때문이지 남성이 여성보다 종목 선택을 더 못하는 탓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거래 비용이 수반되므로 다른 조건이 전부 똑같다면 투자자가 더 자주 거래할수록 최종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단순히 더 자주 거래했기에 더 낮은 수익률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듯 투자는 절대 감정적으로 거래하면 안 되며 가능한 한 작은 빈도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 두 번째, 아무도 믿지 마라, 나 자신조차. 저자는 우리 뇌의 어느 한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라는 팁을 건넨다면 그 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즉, 그 아이디어가 과연 합당하고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마법처럼 생겨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 아이디어가 지금이 아니면 지나가 버릴 절호의 기회 같고 당장 실행해야 할 만큼 절박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도마뱀의 뇌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충동이 들든 그렇지 않든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최소한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큰 기회를 잃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수많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누구로부터도 투자에 대한 팁을 받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이 누구에는 우리 스스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팁을 받아 거래하지 말되 스스로 떠올린 생각에도 회의적인 태도로 접근하라. 이것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도마뱀의 뇌가 주는 나쁜 팁에 속았을지도 모르니 절대 충동적으로 거래하면 안 되며,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유예 시간을 둬야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 세 번째,
물타기는 금물이다. 우리는 손실에 직면했을 때 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심지어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집까지 거는 도박도 불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실을 피하려는 도마뱀의 뇌의 본능적인 욕구는 역설적으로 훨씬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합니다. 실패하는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최초 매수 이후 하락한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라는 말은 형편없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돈을 잃게 만든 종목에 더 많은 돈을 던져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주식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 하나이며, 손실이 난 종목의 매입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하며 저지르는 실수들 가운데 가장 큰 실책에 속합니다. 오랜 투자 경력을 가진 골드만삭스의 베테랑 트레이더조차도 잃고 있는 종목에 매달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싶은 충동과 싸우곤 합니다. 저자는 절대로 손실이 난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 안 되며, 포지션을 늘리는 건 가격이 오를 때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 네 번째,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지 마라. 일반적인 통념은 적립식 분할 매수가 투자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며,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적립식 분할 매수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며, 강세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가 곧 기회이기에 하락하는 동안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약세장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이전에 설명한 물타기의 형태가 됩니다. 즉, 적립식 분할 매수는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89년에 4만 포인트를 돌파했지만 그로부터 15년 후 1만 2천 포인트로 떨어졌으며, 그 15년 동안 일본 주식을 적립식 분할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 중인 종목의 포지션을 늘리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 것이 됩니다. 즉, 하락하는 종목을 점점 더 많이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실수를 하고선 똑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내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립식 분할 매수 전략이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평생을 강세장에서 살아온 도마뱀의 뇌가 적립식 분할 매수를 좋아하기 때문이며, 무려 200년 동안 강세장이 유지되었던 미국 주식시장에서 적립식 분할 매수 전략은 분명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이러한 전략은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약세장에서의 주가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 후퇴가 아니며 더 큰 하락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립식 분할 매수는 강세장에 적합한 전략입니다. 저자는 적립식 분할 매수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의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지난 20년 동안은 훌륭한 전략이었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수익을 반드시 보장한다 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락장에서의 적립식 분할 매수는 손실 중인 종목의 포지션을 늘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 다섯 번째, 뮤추얼 펀드의 운용 보고서를 열지 마라. 현대의 미디어와 기술이 너무 발달한 나머지 우리는 요즘 거의 즉각적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CNBC와 블룸버그 TV 등 경제방송으로 모든 사람이 속보를 접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라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와 동시에 기업 실적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는 뉴스를 보고 거래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최악의 실수는 뉴스를 보려는 것입니다. 뉴스가 전해질 때는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하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잘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련 없는 정보에 영향을 받으며 실제로 투자 실적을 자주 확인할수록 오히려 성과가 나빠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TV 뉴스를 무시해라. 뮤추얼 펀드의 운용 보고서도 열어보지 않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보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거래는 나쁜 아이디어이며 그 중에서도 최악은 감정적인 거래입니다. 만약 정보를 무시할 수 없다면 정보를 피하는 게 상책이며, 간단한 방법은 정보 수집 속도를 거래 기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피해야 하며, 장중에는 TV를 끄고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 6번째. 나를 위해 정보를 조작해라. 만약 우리가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가 결합된 형태의 투자를 시작했으며 국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해외 투자에서 번 돈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총계적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보다는 국내 투자에서 손실이 난 것에만 집중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계좌가 나뉜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심리적 회계를 분리해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도 많이 들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투자 포지션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살펴라. 우리는 언제나 비이성적인 도마뱀의 뇌가 활성화되어 파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도마뱀의 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보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드는지 예상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스스로를 위해 약간의 정보 조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예를 들어 국내 투자의 손실에 온 신경을 빼앗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 7번째. 올인해야 할 때를 알아라.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최대 한도의 자본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월스트리트는 대부분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 조언을 따르는 것은 위험한 행로에 몸을 완전히 내맡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올인 전략은 강세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하락할 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전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낮아졌을 때도 더 이상 매수할 여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올인 전략은 단순히 매수 기회를 놓치는 것 이상의 비용을 초래하며 이때 도마뱀의 뇌는 정확히 잘못된 타이밍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좋은 매수 기회가 왔는데도 투자자들이 잘못된 매도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투자자들에게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투자는 극히 드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철학으로 투자하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포지션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이 당황함으로써 내게 기회가 생길 때 위험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인할 시점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재빨리 위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 8번째. 미니바의 열쇠를 받지 마라. 저자는 호텔에 묵을 때 미니바 열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열쇠가 없으면 미니바 속의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피하려고 꼭 참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되짚어보면 대부분의 유혹은 저항하는 것보다 피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앞서 봤듯이 우리의 투자 본능은 과거에 집착하는 도마뱀의 뇌에 의해 돈을 버는 시장 기회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곤 합니다. 기분 좋은 투자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고 손실을 볼 것 같은 투자는 좋은 투자일 때가 많습니다. 이는 때때로 더 적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즉, 미니바의 간식 섭취나 감정적인 투자 결정처럼 본능이 우리를 나쁜 선택으로 이끄는 경우라면 아예 선택권을 제한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너무 자주 거래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적인 거래가 나쁘다는 걸 잘 알면서도 시장을 지켜볼 때면 매번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여기서 투자의 대가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충동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호텔들이 미니바에 초코바를 듬뿍 마련해 놓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래를 부추기는 회사들이 항상 존재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려 하지 말고 애초에 유혹의 싹을 잘라버려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다면 감정적인 거래를 피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려면 감정적인 거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잡아매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성공하는 영원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짧게나마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 또한 차트를 완벽하게 분석하면 본방석에 앉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에 올인했지만 좀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손실만 발생하여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식은 심리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표, 시황, 차트를 치밀하게 분석하면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은 개인들의 심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똑똑한 투자를 하려면 비이성적인 도마뱀의 뇌와 비합리적이고 비열하기까지 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저자의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는 인간의 심리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1만 명 기념으로 도서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자의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총 10분을 선정하여 책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